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 어디엔가 남아있을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툭 떨어진 한 문장. 평범하고 가볍게 들리지만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서서히 궤도 밖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문장을 마주한 뒤 스스로의 삶을 되찾아 나간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주인공은 71살, 오정자. 그러나 이 방송에서는 정자 씨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부터 이야기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 선택과 후회, 단단함과 흔들림을 그의 이름 하나에 담아 부르고자 합니다. 정자 씨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수많은 어르신 곁을 지키며 노후의 존엄이 무엇인지, 경제적 독립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의 선택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매일같이 목격해 온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퇴직을 맞았을 때 삶은 말없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알고 있던 정답이 실제 삶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지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5세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붙들 여유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하루가 시작되었고 도시락 2개를 싸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였고 어깨는 매일같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빨래와 청소, 숙제 봐주기로 하루가 다퉜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아이들이 건네는 짤막한 위로가 다음 날의 체력을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영, 이 두 아이를 어떤 일 있어도 제대로 키워내는 것. 재혼을 권하는 주변의 말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과 다짐이 그를 지탱했고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고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 밖의 곡선을 그립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제 자리를 찾아갈수록 정자 씨는 조금씩 비워지는 삶의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즈음 건강은 신호를 보냈고 혼자 지내는 일상이 불안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결국 아들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처음 몇 달은 따뜻했습니다. 손자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식탁에는 오랜만에 정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지적과 섬세한 기준들이 조용히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 대신 TV 소리 조절을 부탁받고 짜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메모처럼 적혔습니다. 빨래의 구분, 식탁의 순서, 집안의 규칙,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그 합은 여기는 당신의 집이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수렴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손님과 가족 사이 어딘가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떠날 수 없는 손님, 혹은 자리를 잃어버린 가족,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노년의 불편을 대비해 미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그의 통장과 집에 관한 권한을 넘겨달라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은 충분했고 걱정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문장들은 마음속 어딘가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족의 배려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일 사이의 간격, 그 틈이 예상보다 깊다는 것을 그날 그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공책을 펼쳐 삶을 계산했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 요양시설의 평균 비용, 간병에 필요한 추가 비용. 숫자는 담담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구조. 그런데 계산의 오른쪽 아래 잊지 않고 적어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세금 8천만 원. 이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한다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떠오른 한 장의 포스터,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 있던 고령자 복지주택 안내였습니다. 관리비의 합은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집 안에는 안전바와 비상벨, 복도는 휠체어가 지나가기 충분한 폭, 공동식당과 건강관리실, 취미 프로그램실, 작은 도서관,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 줄, 독립된 공간 제공.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은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가족들에게 뜻을 알렸습니다. 반대와 걱정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쌓아 올린 삶의 주권을 이번에도 타인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입주 승인이 떨어졌고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물건은 많지 않다는 것을.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일기장, 사계절 옷까지 몇 벌이면 충분했습니다.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은 낮았고 싱크대도 낮았습니다. 손잡이는 곳곳에 달려 있었고 내 이름으로 찍힌 현관 카드는 얇고 가벼웠습니다. 낯선 구조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나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오면 정막이 내려앉았고 낮이 되면 햇빛이 천천히 바닥을 건넜습니다. 첫 주는 길고 어색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일상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온 이웃이 있었습니다. 차 한 잔으로 시작한 대화는 낯설음을 지웠고 이름을 주고받는 일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각자의 본명. 그 간단한 호명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한 달 뒤 정자 씨의 하루는 새로 짜였습니다. 아침에는 공원 산책, 오전에는 요가와 미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공동식당의 긴 탁자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안부를 전했고 누군가는 그날의 작은 통증을 솔직히 내어놓았습니다. 웃음은 쉽게 퍼졌고 위로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눈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선택의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오자 그는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상추와 깨십, 작은 토마토의 줄기가 일어나며 매일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해 주었고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직 나는 무언가를 키워낼 수 있구나. 그 확신이 들자 마음의 골짜기마다 빛이 조금씩 고였습니다. 그 무렵 근처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상담 봉사를 부탁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손이 떨렸고 둘째 날부터 이야기는 저절로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거리 두기가 두렵다고 했고 누군가는 혼자의 밤이 무섭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자 씨는 귀를 기울이고 경험을 풀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문장을 정확한 속도로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그의 상담을 듣고 복지주택에 입주한 이웃이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 순간 정자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더 성실히 상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가을에는 김장날이 있었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가 쌓이고 양념이 붉게 번졌습니다. 양념의 농도를 두고 의견이 오갔고 누군가는 오래된 비법을 조용히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땀을 닦고 둘러앉아 막 버무린 김치와 따끈한 고기를 나누는 저녁. 혈연은 아니지만 분명한 가족의 감각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애써 꾸민 말이 아니라 함께 지나온 시간과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라는 걸 모두의 표정이 말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독립 이후 아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근황을 묻고 며느리는 반찬을 챙겨 주었습니다. 전화의 목소리는 부담에서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자유로워진 마음은 서로를 더 잘 보게 만들었습니다. 손자 손녀는 방학이면 며칠씩 놀다 갔고 복지주택의 이웃들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가까워졌다는 말이 한 집안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며 그는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산책, 텃밭의 순환, 오후의 봉사, 저녁의 독서 모임. 하루는 성실했고 성실한 하루가 모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손님의 자리에 머물던 날들, 식탁 위의 서류와 흔들린 마음. 그러나 그는 후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재료였다고,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다고. 둘째 해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라니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주 2회 강의실에 앉아 필기를 하고 젊은 동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실무 경험은 교과서 바깥의 문장을 채워주었고 배운 이론은 오래된 경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 뒤 자격증을 손에 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라는 흔한 말이 오늘만큼 정확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후로 정자 씨는 상담사님으로 불렸습니다. 이름 뒤에 붙은 두 글자가 무거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 호칭은 경력의 훈장이라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인사 같았습니다. 복지주택에서는 신입 입주자를 돕는 버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들이 첫 일주일을 무사히 건너도록 필요한 곳에 버튼이 어디 있는지, 문턱은 어느 쪽이 낮은지, 무료한 오후를 채우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차근히 안내했습니다.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을 그는 몇 번이고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느덧 4년. 창문을 열면 텃밭의 색이 보이고 복도를 걸으면 서로의 이름이 들립니다. 공동식당의 긴 탁자는 계절마다 다른 반찬으로 바뀌고 도서관의 책장은 누군가의 손길로 조금씩 비어갑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더 가끔 울고 무엇이 소중한지 더 잘 압니다. 주변 사람들은 젊어졌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이 가벼우면 걸음도 가벼워지고 걸음이 가벼우면 하루가 기다려진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관리하려 들지 않는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보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투명하게 만들고 투명해진 사랑은 오래 갑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복지주택으로 찾아오고 공동식당의 한쪽을 빌려 따뜻한 식사를 나눕니다. 그 시간은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시간입니다. 활동 반경은 더 넓어졌습니다. 인근 복지주택의 예비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의를 하고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습니다. 때로는 지역신문에 인터뷰가 실리기도 합니다. 전화는 바빠졌고 일정표에는 동그라미가 늘었습니다. 그는 쉼 없이 움직이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함보다 의미가 먼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또 하나의 꿈을 적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책으로 엮어 누군가의 등 뒤에 조용히 놓아주는 일. 노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경제적 독립이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사실.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을 서두르지 않는 문장들로 남기고 싶습니다. 언젠가 책의 첫 장에 적힐 제목은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정해졌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그다운 말입니다. 밤이 오면 그는 오늘을 정리합니다. 아침 산책길의 바람, 텃밭의 잎사귀, 상담실에서 마주한 분의 떨리는 손, 공동 식당의 웃음, 늦은 저녁 창밖의 불빛, 하나하나 마음속 서랍에 차곡차곡 넣고 나면 하루는 고요히 닫힙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걸었다고. 내일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걸어가자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지금 타인의 시선과 기대 사이에서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 혹시 숫자의 계산 앞에서 이미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렸다면,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권리를 순순히 내어주려 한다면 정자 씨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선택은 두렵지만 선택하지 않는 대가는 더 큽니다. 거리는 차갑지만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지켜줍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주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는 마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춘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분명한 건 이름을 되찾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불리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자기 이름으로 서는 시간. 경제적 독립은 그 이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사랑하고 더 가볍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덜 어둡게 하기를. 식탁 위에 한 장이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몰래 빼앗아 가지 않기를.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오래도록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주 되뇌는 말을 조용히 전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감사합니다.